루피가 초파가 건넨 만병통치약 2525656을 사용하여 체력뿐만 아니라 몸의 잔부상마저 모조리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이무에게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끝났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는 담배를 피우며 저 녀석을 잡은 뒤 저녁 메뉴는 끝내주는 걸로 준비해야겠어. 어쩌면 레드라인이 붕괴되며 올블루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이기스는 이무에게 이무님 밀짚모자가 체력을 완전히 회복한 것 같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인데 라고 말했고, 이무는 오로성들은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아마 레드라인 근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연합군이 오로성을 필두로 한 정부군과 격돌 중입니다. 워큐리성은 급히 1위로 향하고 있을 터이니 여전히 전세는 저희 쪽이 유리하다지만 아무래도 밀짚모자가 변수가 될 것 같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밀짚모자 루피는 내가 직접 제거하도록 하지. 이 녀석은 나머지 잔당을 맡아라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훼의 모습으로 변했고, 이무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입은 상처가 누적되어 있었기에 조금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밀짚모자 체력이 돌아왔다고 해서 건방 떨지 마라. 결국 운명은 신이 정하는 대로 갈 뿐이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 시시시 쓰레기 봉투 녀석, 니 놈을 날려버리고 고기를 배불리 먹을 거라고 라고 말하며 루피와 이무의 2차전이 시작되려 합니다. 루피와 이무가 격돌하려는 사이 공중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날아오며 무너진 마리조아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웠고, 잠시 후 봉이의 형태로 변한 워큐리가 루피를 짓눌러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바로 거대화를 진행한 뒤 워큐리의 뿔을 일시적으로 곰으로 변환시킨 뒤 워큐리의 뿔을 길게 늘러뜨려 버린 이후 워큐리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멧돼지 자식 정말 끈질기잖아 라고 말했고, 쌍디는 저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마침 돼지갈비찜 재료가 필요해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워큐리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조심해라 검은다리, 저 녀석은 이 녀석이 어인섬에서 상대했던 놈보다 더 강하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너야말로 조심해라 망할 검사, 저기 투구를 낀 녀석이 오로성보다도 훨씬 강하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건 네 녀석이 약해서 그렇게 느낀 것일 테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도 아이기스에 느껴지는 기운이 오로성보다 월등히 강함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기에 꽤나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워큐리는 루피에 의해 땅에 처박혔지만 다시 몸을 추스리며 일어난 뒤 이무님 본모습을 드러내신 겁니까? 저조차도 본모습은 처음 보는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의 본모습에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이무는 경거망동하지 마라 워큐리, 밀짚모자 루피를 죽이면 세 번째 세계마저 붕괴되며 대예언가 바바로니의 예언이 빗나가게 된다. 즉 정체를 숨기는 거추장스러운 행위 따위 의미가 없어지지. 세계정부는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알겠습니다 이무님 이라고 말한 뒤 아이기스를 흘기 쳐다봤고, 워큐리는 이무와 내통하는 근위병이 존재하며 이무의 명령을 전달하는 대행의 존재도 어느정도 눈치채고 있었기에 저 남자가 이무님의 숨겨진 오른팔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루피는 초파의 도움으로 체력을 모두 회복하였으며 몸에 누적된 데미지조차 말끔히 회복했기에 조로 루피와의 대결로 인하여 데미지가 축적된 이무에 비하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서 대결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어이 쓰레기 봉투 영감, 이제 정말 널 날려버릴 시간인 것 같네.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건 없지만 친구, 동료, 가족을 위해서 세계 정보를 부수겠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기어6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가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자신의 방패 혼천 패무순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허의 핏빛을 사용하여 루피를 순식간에 땅에 처박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나타나 일합참살 지왕의 인내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이기스의 팔을 절단시켜버리려 했지만 아이기스는 혼천 패무도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았었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매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 저 투구 녀석은 또 뭐야?
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날려버리고 조로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의 강자가 또 있다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아이기스의 실력을 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며 이무님의 진정한 오른팔은 저 녀석이었던 건가? 라고 말했고 쌍디는 곧바로 워큐리의 안면을 걷어차버리며 좌절하지 말라고 영감, 어차피 세계 정부는 오늘 무너질 테니 라고 말합니다. 아이기스는 루피와 조로의 공격을 막아선 뒤 롤로노와 조로는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밀짚모자 루피를 부탁합니다. 밀짚모자가 만전 상태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도 아직은 애송이, 진정한 의미의 정점과 붙어본 경험은 전무할 터 이 싸움만큼은 이무님께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승리할 가능성이라, 밀짚모자와 나의 대결은 일방적인 대결이 아니라 확률 싸움이 되었단 소린가? 아이기스 명심해라. 이 싸움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최후의 웃음을 짓는 건 저들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였고 아이기스와 조로의 검이 충돌하였고 쌍디와 워큐리 역시 합을 주고받으며 강렬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한 갈링을 바라보며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라 여겼는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 아니 괴물의 형태로 변한 것을 보면 오로성이 되었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방심하지 마라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당신의 강함은 익히 안다만 체력적으로 우리 쪽에 불리한 것은 사실. 단숨에 저 괴물을 잠재우고 판을 뒤집는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어이 겁나면 나한테 맡기라고, 저런 미친 개 따윈 10초면 끝낼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조로와 아이기스, 쌍디와 워큐리, 드래곤, 키드, 로우와 갈링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루피와 이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무는 찰나의 순간을 이용하여 몸을 서서히 회복시켰고 자신의 생명력마저 사용하여 초회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불로불사의 몸이었기에 생명을 잃는 페널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전투 이후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가 된다는 페널티는 존재했고 오로성과 마찬가지로 루피와의 결전이 끝나게 된 이후 페널티로 인하여 전투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다시 망토를 뒤집었었고 루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이 영감 불편할 것 같은데 벗지 그래 라고 말하나 이무는 루피의 말에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고 망토를 씀에 따라 회복력이 빨라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뭐 아무래도 상관없긴 하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했고 이후 기어 6를 사용하여 전신의 황금색 빛의 성스러운 기운을 두릅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전보다 훨씬 크게 울리는 해방의 드럼을 울리며 지면을 포함하여 주변의 바다마저 고무로 변환시킨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이무를 노렸고 이무는 무패신의 일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와 이무의 폐양색 패기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지면과 바다마저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로 마리조아가 무너진 데에 이어 레드라인마저 무너져가고 있었고 쌍디가 그토록 바랬던 올블루가 탄생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루피를 필두로 한 연합군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며 성지 마리조아는 단숨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의 기사단과 근위병들조차 이들을 막아서지 못하며 결국 천룡인 대다수는 신의 함선에 탑승하여 곧바로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발론 델피는 과거 900년 전 세계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완공한 거대한 군사기지와 같은 섬으로 섬 전체가 다이아몬드, 강철과 같은 단단한 물질로 뒤덮여 있으며 최신형 군사장비가 구비된 섬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피구역으로는 적절한 지역이었지만 성지 마리조아처럼 고급스럽지 못했기에 천룡인들은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게 뭐냐이, 성지 마리조아로 돌아가자이, 쓰레기 같은 하계에 더는 살고 싶지 않다이 라고 소리쳤고 신의 기사단 포보스는 천룡인들을 통제하며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로성들을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강자들이 반란군과 대치 중인 상황이다만 이미 성지 마리조아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고 천룡인들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성공적으로 아발론 델피로 이주했고 포보스는 이곳이라면 쥐새끼들이 침략해도 성지 마리조아보다 훨씬 용이하게 방어할 수 있겠군. 근데 도대체 저 거대한 비석은 뭐지? 고대 문자가 빼곡히 적혀있군.
이라고 말하며 아발론 델피 중심에 꽂혀있는 거대한 비석을 보았고 그 비석에는 고대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비석의 크기도 일개 섬들보다 더 거대할 만큼 컸습니다. 아이기스는 초파와 카타쿠리를 바라보며 저 사슴 실력 있는 의사인가?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 이라고 생각한 뒤 우선 초파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중에서 수많은 근위병들을 소환해냈고 근위병들은 일제히 초파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쌍디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 녀석 근위병을 소환하는 능력을 지녔나? 성지 마리조아를 포함한 일대에 근위병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이유가 있었군 이라고 소리치며 성지 마리조아 근처에 근위병들이 무한히 등장한 것은 아이기스가 근위병을 소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아이기스가 소환한 근위병들을 보며 초파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초파에게로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의 전신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쌍디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초파는 곧바로 럼블볼을 활용하여 전투 모드에 돌입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근위병들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초파의 실력으론 무수히 많은 근위병을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초파는 순식간에 근위병들에게 둘러싸이며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가 근위병들을 막아섰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근위병 수십 명을 날려버렸고 의사가 싸우는 건 멋없다 사슴 내 뒤에 바짝 붙어라 라고 말했고 초파는 사슴이 아니라 술록인데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뒤에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무한히 쏟아지는 근위병을 바라보며 밀짚모자 일당이 승리할 때까지 버틴다. 그것이 마마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샹크스는 토트무지카와 격돌한 이후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지니샤, 테이톤, 포세이돈 등 비상식적인 생명체들을 바라보며 많이도 몰려왔군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느낌이야. 샹크스, 루피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물론 다른 남자도 아니고 루피잖냐 기적을 쓰는 남자라고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루피를 구해주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휴식을 취하던 와중 혼고우가 호들갑을 떨며 샹크스에게 달려왔고 혼고우는 밀짚모자 일당의 선의가 준 약이다. 내가 하나를 먹어봤는데 약효가 굉장해. 전신의 부상을 치유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약이라고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게 알약 하나를 건넸고 샹크스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알약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당황하며 부작용에 대해 말 못했다. 복용과 동시에 전신에 고통이 밀려온다는데 라고 소리쳤고 벤베크맨은 뭐 이 멍청아 그걸 먹고 말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며 혼고우에게 딱밤을 먹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기운을 차리며 일어났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응 아무렇지 않은데 라고 말했고 혼고우는 그럼 나만 몸이 아팠던 건가? 입었던 부상에 비례해 고통이 밀려온다고 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내색조차 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낸 것이었고 샹크스는 먼 발치를 바라보며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아. 루피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군.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도망쳐야 할 때가 있는 법. 만약 패배한다고 할지언정 네 목숨은 주지 않아 라고 말하며 무너진 성지 마리조아를 보며 조금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문은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와 겐타이의 기운을 살폈고 먼저 겐타이에게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겐타이 움직일 힘이 남았다면 곧바로 이곳으로 지원을 와라. 네 녀석이 상대할 녀석은 밀짚모자의 자칭 라이벌들 거슬리는 녀석들이니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였기에 전신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시간이 꽤나 흐르며 다시 정신을 차렸고 알겠습니다 이모님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피로 변환시켜 순식간에 로우와 기드에게로 향합니다. 한편 퀘이사는 계속하여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문은 조금은 짜증이 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퀘이사 설마 죽어버린 건가? 아니 그놈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다. 밀짚모자의 성격상 확인 사살을 했을 리도 없고 어디로 사라진 거지?
설마 이 틈을 타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무가 겐타이와 케이사를 호출하려 하며 잠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루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이무의 앞면에 무수히 많은 펀치를 집어넣었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이무는 유효타를 허용하지 않았고 루피에게 소용없다 밀지모자, 네 녀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병력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을 터 라고 말하며 오로성과 케이사, 겐타이가 빠르게 합류하면 세력전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오로성, 케이사, 겐타이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이들 개개인이 상황을 능가하는 강자임을 알았기에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젠장 귀찮은 녀석들이 잔뜩 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겐타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키드와 로우의 앞에 나타나 키드와 로우를 가로막았고,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한 갈링을 보며 뭐지 저 괴물은? 혁명군의 수장 몽키 D 드래곤과 대치 중인 것을 보면 세계 정부의 전력임은 분명한데 라고 생각하며 차마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인지는 상상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모두의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무를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파악하며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상대하고자 하였고, 겐타이는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져 내린 탓에 이곳까지 빠르게 올 수 있었군. 이런 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나. 키드와 로우, 하계에서 꽤나 이름을 떨쳤던 놈들. 하지만 해적왕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애송이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겐타이가 로우 키드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갈링은 잠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왔고, 갈링은 잠시 스쳐간 겐타이를 잊어버렸기에 세계증명을 통해 증명된 강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 녀석 느껴지는 기운은 상당하다만 유스타스 키드와 트라팔칼 로우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 최대한 버티며 상황을 살피도록 이라고 명령했고, 겐타이는 그제서야 이누가미의 정체가 갈링임을 깨달았고, 겐타이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갈링을 잘 알았기에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네 녀석이 내게 명령을 내릴 입장은 아니네. 그리고 내가 고작 저 둘을 상대하지 못할 거라고. 내가 과거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남자라고 해도 말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곧바로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겐타이의 폐왕색 패기는 샹크스는 물론 로저마저 능가하였기에 키드와 로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였고, 로우는 해적왕은 밀지모자와 골드로저밖에 없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키드는 저 녀석 분명 헛새를 떠는 것이다 라고 소리치나 겐타이의 폐왕색 패기만큼은 거짓이 아니었기에 호승심이 강한 키드조차 겐타이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갈링은 겐타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님을 눈치챈 뒤 로저 이전 해적왕, 그래 이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인 그분께서 분명 과거에도 해적왕은 존재했었다고 말해주셨다. 하지만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은 말소되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겐타이는 피거랜드 갈링, 혁명군의 톱은 너에게 맡기지 라고 말하며 아직 겐타이는 갈링이 오로성이 되었는지는 몰랐기에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정도는 은근슬쩍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갈링에게 명령을 내렸고, 갈링은 이무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오로성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었기에 조금은 언짢았지만 우선은 겐타이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동시에 상대할 준비를 마치며 해적 세계의 후배들이여 부디 이 몸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했고, 로우는 긴장해라 뾰족머리, 저 남자는 오로성에 준하는 힘을 가졌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오로성이건 육로성이건 이제는 안 진다, 지는 건 지긋지긋하다고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겐타이는 키드 로우와 매치업이 잡힌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드 로우의 전력을 가늠해보았고, 이들 개개인의 실력은 자신에게 확실히 미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키드 로우는 이무와의 대결 직후였기에 몸에 부상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겐타이 또한 루피와의 대결 직후였기에 부상이 심각한 상태였고, 겐타이는 빠르게 승부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곧바로 키드에게 접근한 뒤 피차 통성명을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고 후배님들 미안하게 됐지만 이곳이 무덤이 될 것 같네 라고 말한 뒤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거대한 피구덩이를 파내어 키드를 잠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키드를 공중으로 이동시킨 뒤 겐타이에게 접근하여 겐타이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복부를 피로 변환시켜 미리 비워둔 뒤 로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로우의 안면을 강타하였고, 로우는 단 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드는 당황하며 어이 농담이지, 오로성을 상대로도 꽤나 선전했던 놈이 라고 소리쳤고, 겐타이는 빨간 머리 이제 니놈만 남았군, 네 친구는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어 라고 말한 뒤 자신의 팔 하나를 피로 완전히 변환시킨 뒤 키드를 향해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키드는 곧바로 댐드 펑크를 준비하며 좋다, 네 녀석은 내가 직접 처치한다, 부딪혀 보자고 해적왕 이라고 소리칩니다. 로우는 겐타이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곧바로 정신을 잃었지만, 로우는 쓰러지기 직전 본능적으로 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뇌에 자극을 가하며 자신이 쓰러지더라도 온 힘을 끌어모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았고, 로우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우는 온몸이 저려오는 건 대략 10초 정도 블랙아웃 상태가 온 건가, 1대1 대결이었다면 난감하게 될 뻔했군. 하지만 기절을 하며 방심을 어느 정도 유도한 것도 사실. 저 녀석이 뾰족머리에게 온 신경을 쏟은 순간 이 대결의 키포인트가 될 일격을 준비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키드는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겐타이를 막아설 준비를 마쳤고, 곧바로 겐타이를 향해 댐드 펑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공격력은 훌륭하다만 기동성이 떨어지는 공격이로군. 그런 공격을 맞아줄 멍청이는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블러드 스케일을 사용하여 피를 용의 비늘처럼 응집시켜 단번에 키드의 기계팔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키드의 댐드 펑크는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키드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겐타이는 자신이 키드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애송이들이 제법 귀엽게 날뛰는구나 라고 말하며 곧바로 뒤돌아 로우의 공격을 막아설 준비를 하지만 이미 늦었고, 로우는 순식간에 겐타이에게 밀착하여 뇌의 타격과 혼란을 주는 기술인 뇌파형변을 사용하여 겐타이를 공격하였고, 겐타이는 치명상을 입으며 땅에 처박힙니다. 하지만 로우와 키드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았기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로우는 이제 이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을 거다, 긴장해라 뾰족머리, 그때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라고 말하며 마스와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고조되며 성지 마리조아가 붕괴되었고, 레드라인 또한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 전체에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졌고, 잦은 폐왕색 패기의 충돌로 하늘이 갈라지며 구름이 작은 민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민가에 쓰러져 있던 어떠한 존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눈을 뜨며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면 마침내 종족의 복수를 할 시간이 온다. 조이보이 미안하게 되었다. 너를 돕지 못했기에 우리 종족은 멸종을 맞이했고 4명도 채 되지 않는 생존자만이 여명의 시간을 기다릴 뿐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검은 날개, 갈색 피부, 흰 머리, 등에 불꽃을 가진 것으로 밝혀집니다. 즉 그 인물은 루나리아족이며 외형이 킹과 굉장히 유사하나 얼굴이 조금 더 날카로우며 눈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레오폴드로 킹의 먼 조상이며, 레오폴드는 수술 열매 능력자에게 불로 수술을 받으며 900년 이상 살아있을 수 있었으며, 모종의 이유로 오랜 기간 잠들었지만 루피의 해방의 드럼을 듣고 다시 깨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세턴이 티치에게 패배하며 오로성 즉위를 박탈당하며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으로 즉위하였고, 갈링은 오로성이 됨과 동시에 이무의 권능을 부여받으며 이누가미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누가미의 능력은 악마의 열매의 개념과는 달랐기에 원래 비능력자였던 갈링은 엄밀히 따지면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된 것은 아니었고, 헤르석과 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누가미의 능력만을 부여받은 상태가 됩니다. 갈링은 이누가미의 능력을 부여받은 뒤 이누가미의 형태로 전투를 치르며 더욱 강해진 것은 물론이며 특히나 회복력이 크게 증가하였기에 이전보다 전투력이 더 증가하였고, 이미 사왕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갈링은 이누가미의 능력을 부여받은 뒤
드래곤조차 압도하는 강자가 되었고, 갈링은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하여 순식간에 드래곤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퀘이사와의 대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더욱 강해진 갈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드래곤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기에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분명 파괴력과 저돌적인 움직임은 내 수준을 아득히 상회한다. 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지며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하군. 판을 뒤집을 묘수를 단 한 번만 펼칠 수 있다면 저 괴물을 쓰러뜨릴 기회가 올 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드래곤의 표정을 보며 헛된 희망을 품고 있군. 몽키 디 드래곤, 그분께 권능을 부여받기 이전부터 니놈과 나의 실력은 백중세였다. 헌데 신의 선택을 받은 나를 니 녀석이 어떻게 꺾겠다는 거냐 라고 말한 뒤 배양색 패기와 불꽃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드래곤은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력한 폭풍우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갈링의 불꽃을 진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갈링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자신의 아버지 거프의 기술인 갤럭시 임팩트를 계승한 기술인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갈링의 안면을 강타했고, 갈링은 얼굴에 반절이 날아가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갈링은 불꽃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재생하며 해군 영웅 거프, 역시 그의 아들이라는 건가. 미도리류 드래곤, 아니 반영용, 아쉽게 되었구나. 세계 정보를 등지다니. 고작 인간 사냥 따위가 뭐라고. 해적왕 로즈의 꼬드김에 넘어가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된 것이냐 라고 소리치며 과거 드래곤이 해군이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드래곤 정도 되는 인재가 해군을 탈퇴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갈링이 드래곤이 배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드래곤은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서 로저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잘못 나아가던 나를 바로 잡아주었으니 말이야.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계승되는 의지, 사람의 꿈, 시대의 일렁임, 인간이 자유의 답을 찾는 한 그것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조이 보이는 원피스를 남겼으며 로저는 대적 시대를 열었다. 밀짚모자 루피는 마침내 인간이 찾는 자유의 답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세계정부, 너희들은 폭주하는 이 시대를 막을 수 없다.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권력 역시 역사 속으로 비참하게 사라질 뿐 이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드래곤의 분위기가 변했고 드래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배양색 피기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몽키 디 드래곤, 제아비를 넘어선 건가?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의미 없어. 신에게 대항하는 쓰레기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드래곤을 향해 돌격하였고, 이누가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저주받은 견혼을 사용하였고,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하며 이내 거대한 개의 형상의 저주받은 원원의 응집체가 등장하였고, 드래곤은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심장을 부여잡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혀를 깨물며 정신을 다잡은 뒤 대자 함행어천을 사용하여 갈링이 서안해낸 거대한 개의 형상의 저주받은 원원의 응집체를 공격하였고, 엄청난 폭발과 동시에 거대한 개의 형상의 저주받은 원원의 응집체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거대한 개의 형상의 저주받은 원원의 응집체가 파괴됨과 동시에 작은 개 형상의 원원들 수천 마리가 순식간에 드래곤을 덮쳤고, 드래곤은 하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번개를 내려치며 작은 개 형상의 원원들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간형으로 돌아온 갈링이 순식간에 드래곤에게 접근하였고, 갈링은 확실히 아직은 이 모습이 더 익숙하군 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크레센테 소드를 뽑아든 뒤 패왕 천하월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드래곤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또한 복부 쪽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며 드래곤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넘쳤고, 드래곤은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진 채 숨을 헐떡입니다. 갈링은 드래곤을 한 차례 리타이어 시킨 뒤 천천히 드래곤에게 다가오며 드래곤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크레센테 소드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참격과 배양색 패기를 동시에 방출시키며
단숨에 드래곤의 숨통을 끊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곧바로 정신을 다잡은 뒤 채를 사용하여 갈링의 공격을 피해냈고 다시 반격을 가하려는 순간 갈링은 이누가미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하반신만 이누가미의 모습으로 변환시킨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달조차 베어버릴 만큼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원야참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팔을 절단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찰나의 순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후에 미래를 보았고 갈링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해낸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갈링의 복부를 타격하여 갈링의 갈비뼈를 부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얼핏 보면 드래곤이 갈링과의 공방에서 한 차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갈링은 곧바로 이무의 권능을 활용하여 상처를 회복시켰으며 부서진 뼈를 다시 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초회복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에 자잘한 상처들이 계속하여 쌓여갔고 갈링은 포기해라의 송이, 신의 힘을 얻은 나를 상대로 니놈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세계정부와 척을 진 그 순간부터, 혁명군을 창설한 그 순간부터 목숨 따윈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마음먹었다. 나를 멈춰 세우려거든 나의 목숨을 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태양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표정을 구기며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자들은 항상 위험한 법이지. 몽키디 드래곤, 꺾이지 않는 의지를 원천 삼아 강해지는 녀석. 미묘하지만 패기의 흐름이 바뀌었군. 그 짧은 순간 재능을 개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드래곤이 자신과의 대결을 통하여 성장의 감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자신의 성장을 느꼈지만 상대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진정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